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9월달 6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학년은 이제 스테이지 8단원에 대한 연수가 되고요. 연수 내용 들어가면은 이제 단원 개관과 학생용 탐구하기, 해설서 익히기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은 이제 교과서 단원으로는 작도, 합동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수학의 발견에서는 쌍둥이 삼각형을 찾아보자. 이 쌍둥이 삼각형이라는 것은 합동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8단원은 이제 1학년 단원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단원인데, 이번 달에는 요 하나만 이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크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최대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인 삼각형을 다루는데 순서를 잘 보시면 합동인 삼각형을 다루고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로 할 수 있는 일, 작도가 이제 그 다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교과서 단원 이름은 작도와 합동이에요. 우리 교과서는 전통적으로 작도를 하고 합동으로 가는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수학의 발견은 반대로 갔습니다. 합동을 하고 작도로 가는 이런 순서로 갔다는 것을 조금 달리 봐야 되고, 교과서와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왜 수학의 발견은 작도를 나중에 했는가, 합동을 먼저 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의 핵심 지도사항 들어가면 이 작도가, 교과서의 작도가 이 기술적인 방법만 제시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한 겁니다. 작도라는 거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가 큰데 이것을 기술적이란 말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절차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서 이 작도 과정이 학습의 어떤 의미가 없다, 교육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런 건 좀 삭제해라. 그러면 차라리 없어도 되겠다. 작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차라리 작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수학의 발견은 교육 과정을 이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무의미한 그 작도의 과정을 할 수는 없다. 이래서 논의 끝에 작도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작도 방법을 고안하고, 이 고안이 먼저 중요합니다. 고안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작도한 과정을 정당화하는 과정. 이 정당화라고 하는 것은 작도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정당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합동이 아니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동 조건을 먼저 다룬다. 그러면 이제 작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합동 조건을 다룰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보완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제가, 합동 전에 한두 개 과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합동 조건을 먼저 다루기로 했고, 초등 과정과 이제 초등학교에서도요, 자와 컴퍼스를 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합동 조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작도하는 방법을 정당한다. 그리고 이제 작도 방법을 발견할 때 그 작도한 이유를 합동 조건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바꿔놓고 보니까 아주 훨씬 더 좋은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합동인 삼각형에서 우리가 총 8개의 탐구가 있는데 이 중에 2개 빼고 6개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 그리기 다루고 이어서 결정 조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결정 조건 중에 탐구하기 3번을 다룰 거고, 2번은 오늘 다루지 않을 건데, 2번은 이거죠. 2번은 삼각 부등식입니다. A 플러스 B가 15보다 크다. 즉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라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삼각 부등식을 다룬 부분은 이제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연수에서는 뺄 것이고, 이어서 합동 조건을 2가지 탐구 활동을 다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작도에서는 처음에 작도에 도입해서는 이건 착시 현상 가지고
자하고 컴퍼스의 어떤 용도 그 정도를 다루기 때문에 6번은 이제 우리가 오늘 연수에서 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7번, 8번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과정, 그리고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과정,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것으로 오늘 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취 기준을 먼저 볼게요. 성취 기준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두 삼각형이 합동인지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합동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성취 기준입니다. 수학의 발견에서는 성취 기준을 우선 합동인 부분에서 삼각형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을 먼저 결정되는 조건이 먼저 찾아져야 되고, 이걸 이용해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실 초등의 과정이기도 했다가 또 중학교로 올라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그 자와 컴퍼스를 이용한, 또 각도기까지 이용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삼각형 합동 조건을 추측하게 된다. 추측. 이것을 그냥 SSS, SAS, ASA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추측해서 먼저 학생들이 찾아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합동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핵심 발문을 좀 보시면 두 삼각형 합동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좀 더 참고하자면 중학교 1학년에서 합동 조건을 도입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작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삼각형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합동 조건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을 작도하는 과정에 합동 조건을 사용해야 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작도를 했는데 그 작도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합동 조건을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작도가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작도가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작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란 말이 교육 과정에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최근 제가 정확하게 2009부터 빠졌는지 이번에 빠졌는지는 지금 제가 기억할 수 없는데, 이거 현재 교육과정은 없고요. 과거에는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결정 조건이 빠졌을까?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만드는 분들은 논란을 했는데, 이 결정 조건에서부터 결정 조건에서 합동 조건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교과서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결정 조건이 꼭 있어야만 합동 조건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결정 조건으로부터 합동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막연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굳이 그 하나의 이론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정 조건이다 이런 말을 굳이 쓰지 않지만, 결정되는 것, 그것은 결정된다는 말은 괜히 어려운 말이고,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는 것으로 합동 조건을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과서를 볼 때, 검정 교과서를 볼 때 따로따로 보지 않고 검정 교과서를 쭉 한꺼번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우리가 왜 작도와 합동을 바꿨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한번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제목은 작도와 합동입니다. 작도와 합동. 그래서 맨 처음에 길이가 같은 선분을 먼저 작도합니다. 이것은 컴퍼스를 사용한다. 컴퍼스 용도를 또 이제 먼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컴퍼스로 길이를 비교할 수 있다. 착시 현상에 이 화살표가 양 끝에 그어진 똑같은 길이지만 이제 하나는 이제 줄어들어 보이고 하나는 크게 보이는, 확대되어 보이는 이런 것을 이제 컴퍼스로 딱 이렇게 재보면 똑같다. 그래서 컴퍼스로 재어서 길이를 비교해 보면 똑같다라는 걸 하고, 이제 여기서 눈곱 없는 자 컴퍼스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작도를 시작하는 작도의 정의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작도를 정의합니다. 작도는 이렇게 눈곱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거다 하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 자와 컴퍼스의 용도, 학생들은 자로 길이를 잰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기서 버려야 되는, 컴퍼스 눈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선분을 그냥 점이 있어서 연결하는 그런 것 또는 선분을 연장하는 것이지 길이를 재는 건 아니고, 길이를 재는 거는 컴퍼스다. 그리고 이제 원을 그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이제 자와 컴퍼스 용도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니까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천재교육의 유희찬 교수님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없는 거는 다른 책을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다 거기에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는 크기가 같은 각을 또 작도하고 바로 이어서 크기가 같은 각을 어떻게 작도하느냐. 그래서 X, O, Y 이것을 이쪽에다가 옮겨 그립니다. 옮겨 그리는 과정을 이렇게 1, 2, 3, 4 절차적으로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가면 두 점 P와 D를 지나는 반직선 PD를 그리면 DPC와 XOY가 같다. DPC와 처음에 그려진 이 XOY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다. 같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왜 같냐? 정당화 과정이 없어요. 이것을 같다고 말하려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XO에다가 원을 그렸죠. 홀을 그린 AB, 그것을 그대로 옮긴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OAB와 여기 있는 삼각형 이제 PDC가 합동이어야 돼, 합동.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는 SSS 합동이죠.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근데 SS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이 같은 거예요. 이 말을 하려면 SSS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직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같다, 이렇게 같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정당화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삼각형 작도입니다. 이 삼각형 작도는 과거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있었는데 2015 이번 교육과정 개편 때 교육과정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교과서만 변했어요. 초등 교과서에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삼각형을 5학년 때 작도를 했습니다. 세 변의 길이를 주고 작도하고 두 변과 사이각 그리고 한 변과 양끝각을 주어지면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진다. 결정 조건 했어요. 그런데 이번 교과서가 갑자기 그걸 쏙 뺐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서도 그것을 하는데 또 5학년서 또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눈여겨볼 바뀐 대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하느냐, 세 변의 길이를 주고 작도해라. 이게 이제 과거에는 5학년 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중학교 1학년 책으로 이게 왔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책에서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 삼각형을 작도하는, 이건 컴파스만 가지고 하는 거죠. 컴파스만 가지고 작도하는 그런 과정을 첫 번째 이제 했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진 삼각형을 작도합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있을 때 또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작도한다.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진 이런 삼각형을 작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와 컴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합동을 말하기 전에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결정. 과거에 여기 결정 조건 이렇게 해서 결정 조건이라는 그 합동 조건과 대등한 어떤 조건으로, 합동 조건의 그 이전 과정으로 이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용어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는 결정이다 이런 말만 쓰고 있어. 그래서 뭐라냐, 삼각형 작도를 통하여 삼각형 모양과 크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로 정해진다. 결정이란 말은 하나로 정해진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결정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제 결정이지 사실은 결정 조건이죠. 과거에는 여기다 결정 조건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합동 조건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죠.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과거 같이 합동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을 작도하려고 한다. 이때 알아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뭐냐. 그래서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돼. 두 변과 사이 뭐 이거 알면 돼. 두 삼각형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합동일까, 이렇게 탐구학습을 합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이 질문이 어렵죠.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합동 조건을 바로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 밑에서 이때 합동이라 하고 기호를 쓰고 합동이면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 또 세 각의 크기 같으면 합동인데 삼각형이 다음 각경을 어느 한 조건이 주어지면 크기가 하나로 정해진다. 결정 조건. 결정 조건을 먼저 가져와서 결정 조건을 가져와서 그 다음 쪽에 넘어가니까 그래서 합동이다라고 합동 조건을 설명합니다. 합동 조건은 우리가 마치 이것을 합동 조건을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증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증명이란 말은요 성질이다 수학에서 아니면 그 이전에 정의냐 이게 정의 아니면 공리냐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 교육에서 항상 흐리멍텅 애매모호하게 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 뻔한데 그게 뭐냐면 결정 조건이라는 것을 자꾸 끌고 들어와서 아니 이게 삼각형 합동 조건을 우리나라는 이것을 성질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성질이라는 것은 정리잖아요. 정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증명 과정을 보시면 이게 증명입니까? 결정되니까 합동이다라는 말은 실험에 의한 거죠. 증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논리적인 어떤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역적인 증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외국은요 이 삼각형 합동 조건을 공리로 다룹니다. 공리. 정의보다 더 센 공리. 당연히 그런 것을 합동이라고 그냥 정해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같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냥 가는 겁니다. 첫 장에서. 작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공리로 갑니다. 공리로. 그런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가 많이 있고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 결정 조건으로부터 억지로 끌고 오는 애매한 이런 관계를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세 변의 길이면 같은 걸로 인정해. 그리고 실제로 같아. 그럼 부정할 수가 없다. 라고 그냥 합동 조건을 공리로 끌고 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작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합동과 작도가 순서가 바뀌는 이유는 합동을 공리로 해버렸기 때문에 합동은 다른 거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이 아니고 합동은 그 자체로 공리다, 공리. 정의보다 더 센.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작도를 할 수 있는. 작도가 더 중요해. 작도는 반드시 증명해야 돼. 그래서 합동을 공리로 만들어야 돼. 작도를 증명하려면 합동이 전제가 돼야 돼. 이겁니다. 수학적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작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참고로 일본 교과서도 작도와 합동이 있는데 일본 교과서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렇지만 일본도 작도를 할 때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우리는 작도할 때 전혀 증명하지 않지만 일본은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약간 교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증명하지 않고 작도를 넘어가는 이런 이제 신기한 나라죠. 자, 그러면 교과서 다 봤어요. 우리가 교과서를 끝까지 이제 다 봤고 작도에서 합동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이제 다 보셨는데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들어옵니다. 수학의 발견에서는 어떻게 이걸 전개했을까? 참고로 올해 나온 그 중학교 1학년 수학의 발견은 사실상 이제 지금 6쇄, 학생용은 6쇄로 되어 있고 교사용 해설서는 5쇄, 5번째 찍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개정판이에요, 개정판. 근데 급해가지고 이것을 출판사가 개정판이라는 그 판을 못 찍고 그냥 6쇄라고 6번째 찍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면 개정됐어요. 지금 이 작년 책에 비해서 탐구하기가 11개가 바뀌었어요. 11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개가 빠진 거죠. 그렇게 한 것 이유는 1학년 책을 개발할 때 최초로 개발할 때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에게 많은 수업자를 줘야 되겠다 해서
시수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자유학비도 고려하지 않고 많이 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걸 또 다 가르치려는 또 욕심이 있어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11개를 없애고 근데 한 개는 왜 늘렸냐? 바로 지금 보시는 개념과 원리 탐구학 1번 요 문제를 새로 넣은 겁니다. 이 문제를 넣은 거는 초등 교과서가 우리가 수학의 발견 중1 거를 만들 때는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중학교 1학년 것을 만들 때는 그때는 초등 교과서가 이 삼각형의 작도를 5학년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바뀐 작년 1년 전에 바뀐 6학년 교과서에서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것을 안 배우고 올라왔단 말이죠. 작도를, 삼각형의 작도를.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작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 결정 조건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탐구학 1번을 새로 넣은 겁니다. 작년에 없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탐구학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학 1번은 이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기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또 중학교 선생님들은 합동을 중학교 처음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5학년 책에 합동이 나옵니다. 합동과 대칭이라는 단원이 있고 거기서 합동을 배워요. 그래서 합동은 이렇게 똑같이 정해집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였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합동이라 한다. 이 정의는 5학년 정의입니다. 5학년 거. 그래서 여기 합동이라는 정의에 두꺼운 글씨가 써 있지 않고 그냥 보통 글씨체로 써 있는,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보통 글씨체로 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을 알아, 애들이 합동을 아는데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합동은 압니다. 여러 가지 도형을 서로 포개해서 합동인 것을 5학년 때 다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삼각형으로 와야 되니까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탐구해보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삼각형의 합동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1번 태윤이의 방법을 추측해보고 태윤이의 방법대로 삼각형 ABC 합동인 삼각형을 그려보자. 그러면 지금 도윤이가 나오고 태윤이가 나오고 승주가 나오는데 도윤이가 이랬어. 이 책에 있는 삼각형과 모양과 크기 같은 삼각형을 내 노트에 그려야 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더니 태윤이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 나는 자와 컴퍼스로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거야. 그때 승주는 나는 자와 각도기로 그릴 수 있어. 각도기로. 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1번에서는 태윤이의 방법, 즉 자와 컴퍼스 이 두 가지로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승주는 나는 자와 각도기를 그릴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이 수학의 발견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교과서가 직접 제안하지 않고 또 선생님이 직접 제안하지 않고 꼭 학생을 사용합니다. 근데 언제 사용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우리가 그냥 아이들한테 야, 삼각형 합동, 삼각형 어떻게 그릴 수 있니? 추측해봐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아이들이 그 추측하기 어려울 거다. 실제로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교사가 이걸 직접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태윤이와 승주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안하면 교사가 제안하는 것과 아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똑같은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전혀 다른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교사가 제안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답이다, 맞다 라는 어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아이들이 제안하면 제 말이 맞을까? 라고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구한단 말이죠.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은 탐구할 권한이 있고 탐구할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선생님이 제안하는 것은요, 탐구 권한이 없어요. 선생님이 다 아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해봐. 그럴 때 그 탐구의 권한이나 소유권이나 가치를 아이들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동원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에 가면
이번에서는 승주의 방법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태윤이는 아까 태윤이는 자와 컴퍼스였습니다. 승주는 자와 각도기였어요. 근데 옆에 삼각형을 보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도 다 줬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도 다 줬습니다. 참고로 이런 삼각형을 줄 때는 엄청난 에러가 항상 벌어집니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시면 상당히 어려운 때가 많은데 여기 있는 각이 45도, 70도, 60도 이렇게 각이 정해져 버리면요. 길이의 비가 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길이가 4cm, 4.5cm, 3.3cm 정해지면요. 사실은 각이 정해지는 겁니다. 왜?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결정되거든요. 그럼 결정된단 말은 각의 크기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의 각이 꼭 45도, 75도, 60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시험 낼 때마다 함부로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임의로 주면 틀릴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이 45도, 60도, 75도에 맞는 길이는 정확하게 4cm, 4.5cm, 3.3cm가 아닙니다. 근사값을 썼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약간 틀립니다. 이게 근사값입니다. 근사값. 그래서 각도에 맞춰서 길이의 비를 최대한 재서 이제 삼각비를 가지고 한 거죠. 여하튼 이제 그런 6개의 요소,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다 주고서 이제 태윤이는 자와 컴퍼스로, 그 다음에 승주는 자와 각도기로 지금 그리려는 겁니다. 승주는 자와 각도기로 하는 거고요. 아까 태윤이는 자와 컴퍼스로 한다고 했어요. 이럴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태윤이를 먼저 생각하면 자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자가 눈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로 길이를 딱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퍼스로 옮길 수도 있고 길이 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변의 길이 옮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 승주 걸 먼저 할게요. 승주는 자와 각도기가 가지고 승주는 컴퍼스가 없어요. 컴퍼스가 없으면 뭐가 어려울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도기 가지고 다 될 것 같은데 컴퍼스가 없으면 뭐가 안 될까? 이제 각도기로는 각을 재고 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각도기의 그 크기가 눈 각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승주 걸 먼저 하면 승주는 이제 먼저 한 변의 길이를 옮겼겠죠. 여기서 각을 하나 45도 옮기고 또 이쪽도 각을 하나 옮기면 각 두 개에다가 이 변하면 ASA 꼴의 그런 작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로 이제 한 변의 길이 옮기고 그 다음에 각을 하나 재서 이 선을 그은 다음에 또 자로 이 길이를 옮겨오면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변과 사이각으로 SAS도 가능합니다. 승주가 컴퍼스 안 썼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승주가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세 변의 길이를 자와 각도기로 가능하냐, 세 변의 길이를. 그러면 이 말이죠. 결국은 각도기는 필요 없죠. 이제 세 변의 길이만 옮기는 거니까 승주가 한 변의 길이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각이 없이 또 한 변의 길이를 옮길라 할 때, 이 길이가 여기서 또 얼만큼 벌어지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길을 옮길 때 이 각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각도기가 없으니까. 승주는, 컴퍼스, 잠깐만. 각을 이용하지 않고 세 변만 옮긴다면 이 두 변이 여기서 만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승주는 SSS가 불가능해요. SSS. 이런 상태로 승주는 이제 ASA와 SAS 두 가지 방법으로 합동의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반면 태윤이를 볼게요. 태윤이는 이제 자와 컴퍼스가 있어요. 자와 컴퍼스. 그러니까 자로 이제 컴퍼스는 자든 한 변의 길은 무조건 옮깁니다. 그다음에 SSS가 가능하냐? 태윤이는 SSS가 가능할까? 가능하죠. 컴퍼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컴퍼스 한번, 여기서 컴퍼스 한번 해가지고 만나는 점 그으면 이게 바로 SSS죠. 그러니까 태윤이는 승주가 하지 못하는 컴퍼스가 없는 걸 하지 못하는 SSS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태윤이는 각도기가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두 각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냐? 각 옮기는 거. 이제 각을 옮겨야 되겠죠. 각도가 있으면 각을 그냥 그리는 거지만 각도가 없으면 각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각을 옮기는 작도가 가능하냐? 이거는 역시 합동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수학의 발견의 진도상 각을 옮기는 작도는 아직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태윤이는 SSS 이 방법을 쓰게 될 거고 승주는 이제 ASA와 SAS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답인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범적인 답은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 그리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자와 컴퍼스로는 SSS, 자와 각도기로는 ASA나 SAS 가능하다 이렇게 할 거고 결국은 이제 그런 자와 컴퍼스와 각도기를 모두 사용하면 어쨌든 세 변의 길이 그다음에 세 변과 그 사이각, 두 변과 사이각, 그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을 가지고 그리면 삼각형을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사실은 6가지 요소죠. 6가지 요소. 이 6가지 요소로요. 우리가 합동을 가르칠 때 합동 조건을 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 6가지 요소 중에 3가지만 하면 합동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만 그게 주입이 되면 3가지라는 요소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하나는 6개를 다 주고 네가 한번 그려봐 합동인 것을. 그랬을 때 이미 이 중에 3가지만 쓰면 SSS든 SAS든 ASA든 각과 변의 길이를 어느 거든 3가지만 딱 그리면 삼각형이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더 다른 4가지 조건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합동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너 그려봐. 네가 한번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에서 승주나 태윤이에게 3가지만 써 이런 조건 주지 않았어요. 마음껏 어쨌든 합동인 삼각형 그려봐 했는데 실제로 3가지만 쓰면 나와버리기 때문에 4번째 조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3가지면 된다는 것이 저절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이 과제 탐구하기 1번의 목적이고 해설서를 보겠습니다. 이 해설서가 죄송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 해설서가 부실하게 들어갔어요. 부실하게 들어간 거는요, 이 수업 노하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범 학생 답안, 예상되는 답안도 이상하게 들어가서 좀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할 거고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작업을 할 겁니다. 현재 나온 해설서를 보면 합동인 삼각형 그리기라는 탐구하기 1번은 이제 이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을 추측해 보는 거다. 근데 그것은 해보면 된다.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학생들은 합동 조건을 만드는 토대가 될 거다. 이 활동이라고 했고요. 답안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부실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겁니다. 답안 이제 아까 충분히 드렸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을 요쯤에서 맺고 하나 더 하고 할까요? 이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탐구하기 3번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탐구하기 3번을 좀 다루고 나서 이제 좀 쉬도록 할게요. 탐구하기 3번 결정 조건 들어가죠. 예. 탐구하기 3번은 이제 깨진 접시 조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깨진 접시 조각이 보니까 가하고 나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가 나가 원래
하나가 깨진 거 아니냐, 같은 삼각형이 아니냐. 근데 그래서 그 오해할까봐 색깔을 달리했어요. 다른 삼각형입니다. 다른. 이것과 이건 전혀 무관한 거고 두 개의 삼각형, 별도의 삼각형입니다. 근데 한 삼각형은 요렇게 요것만 남은 거고 또 다른 삼각형은 요 아래쪽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그 쪼개진 무늬가 안 맞는다고 이제 문의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접시 원래 모양은 이제 삼각형으로 추정되는데 이 주어진 조각만을 이용해서 원래 삼각형 모양의 접시를 복원하려고 한다. 접시를 정확히 복원할 수 있는 것은 가나 중 어느 거냐? 이제 해답을 보시면 그림을 보고 그때 참조할게요. 뭐 당연한 것은 이제 나만이 가능하다. 이 정도 답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모양의 접시를 정확히 복원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 중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는 무엇이냐. 이거 역시 이제 결정 조건이자 합동 조건을 지금 계속 생각해 가는 겁니다. 합동 조건을 이제 막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제가 간단하게 두 문제로 주어져 있죠. 결정 조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시도라는 것은 이제 그림 그리면 말죠. 이 통해서 깨진 조각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삼각형을 그려보고 삼각형이 단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어느 조각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고요. 삼각형의 접시를 복원하는 것은 원래 접시 모양과 합동인 최초의 모양과 합동인 삼각형을 찾는 거죠. 결정 조건이자 합동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바로 이렇게 이제 부족한 정보로 이번에는 6가지 다 주지 않고 그중에 일부 조건만 줬을 때 삼각형이 이제 그려지느냐, 합동인 삼각형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예상 답안에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가 조각은 지금 여기서 보는 대로 각의 크기가 하나 정해졌지만 나머지 그 옆에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정해진 건 아니죠.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가 어느 정도 가느냐. 이쪽도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삼각형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나 조각은 비록 조금밖에 있지 않지만 밑바닥에 조금만 남았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두 각이 남았고 한 변의 길이가 남았더니 저절로 이렇게 이 각을 통해서 꼭지점, 세 번째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고 이 삼각형이 딱 하나로만 이렇게 정해지는 것, 결정 조건 또는 합동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이것이 가장 이 문제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이 윗부분을 좀 크게 남겨놓고 밑에는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일부러 이제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죠. 조금 남았다 그래서 이것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남았다 해서 이것이 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야. 이제 이쪽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또 많이 남았다고 꼭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림을 크고 작게 만들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여러 개라면 그 조건은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즉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 하나로 결정되게 하는 조건이 할 수 없다. 가번처럼 여러 개 삼각형이 나온다면 그거는 그 조건만 가지고 즉 각 한 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두 개 이상이 아닌 단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합동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2번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1번 할 때는 학생들에게 원래 접시 모양을 복원할 수 없는 조각, 그 가조, 그거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가가 안 된다는 답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2번을 그 과제를 해결하기 앞서 선생님이 다음 같은 발문을 할 수 있다. 발문 하나 넣어놨죠.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와 대응하는 세 각의 길이 모두 같으면 당연히 합동이다. 당연히. 6요소가 다 같으면 합동이다. 근데 이미 우리는 1번에서
6요소 다 안 해도 합동인 거 다 봤어요. 그렇다면 두 삼각형 합동인 알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6요소를 다 같은지 확인해야 되느냐. 이때 아이들이 1번하고 연결해서 그 중에 일부만, 즉 3가지만 알면 된다. 6개 중에 절반만 알면 된다. 그게 바로 이 깨진 삼각형에서는 나다.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말하게 만드는 그런 연결하게 만드는 질문이고요. 이전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런 발문에 아니오다. 3가지면 된다라는 대답을 확실히 내놓을 거고, 교사는 좀 더 구체화된 질문을 통해서 질문으로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학생들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이 다음 탐구하기로 연결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40분이니까 7시 50분에 다시 이제 탐구하기 4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